제9회 변호사 시험이 오늘부터 휴식일 하루 포함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는 합격률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변시 합격률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도 주택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산을 상속받는 한정 승인을 했는데 세무서가 채무와 세금은 별개라며 거액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 캐릭터 펭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상표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이 서울과 지방 거점대학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치러집니다. 변시를 치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의 관심은 합격률과 배출되는 법조인 수에 몰려 있는데요. 합격자 수를 늘려야 된다, 지금이 적정하다, 논란도 많은데 장한지 기자가 관련 단체들의 얘기를 두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건국대 상어연구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분위기 속에 제9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은 서울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자는 지난해 3,617명보다 25명 줄어든 3,592명. 제1회 변호사 시험 이후 응시생 수가 늘지 않고 감소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법조계에선 5년간 5번 불합격하면 응시 제한에 걸리는 이른바 변시 오탈자가 해마다 누적되면서 응시 인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하루 휴식일을 포함해 5일간 10과목을 봐야 합니다. 시험 어떠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지난 1회 87.15%를 기록했던 합격률은 응시생이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해 해마다 떨어져 2018년 7회 변시 때는 합격률이 49.4%를 기록해 50% 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8회 변시에선 50.7%를 기록해 간신히 50%를 넘었지만 여전히 응시자 둘 중 한 명은 떨어져야 하는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제10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 기준 75% 안팎으로 묶고 있다 보니 졸업생들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로스쿨이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민변 등의 지적입니다. 실제 응시생은 늘고 합격률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9.46점에서 지난해 8회는 905.5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그리고 합격 정원에 관해서 매번 시험 직후에 불투명한 기준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합격률 자체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 시험으로 애초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반영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나 민변 등이 요구하는 것처럼 변호사 시험을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으로 운영하면 변호사 수가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도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은 재발등 찍는 일이 될 거라는 변협의 입장은 한결같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또 대놓고 합격자 수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든지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이 또 합격률에 아주 민감한 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쉽게 그 합격률을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지금 현재 3만 번째 회원이 등록한 변협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변호사들의 숫자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에서 의견이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입장은 나름 명확합니다.
로스쿨 정원 감축을 전제로 의사 국가고시처럼 변호사 시험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관문은 좁히되 일단 입학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4%입니다. 정원 감축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원이 감축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합격자 수도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이제 10년 내에 각 대학원들도 이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논의해서 법조계의 이런 기류를 반영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슈와 조국 사태 등에 묻히며 논의는 지지부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시생들의 실력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변호사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합격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의 답변입니다. 추 장관은 다만 변시 자격시험화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절대평가와 관련해 적정 합격선에 대한 논의, 출제 문제 난이도의 일정 수준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4월 24일이잖아요. 현실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장관 임명되고 뭐 내부 문제 바쁘기 때문에 아직 법무부가 이거까지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겁니다. 좀 더 지나야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 4월 돼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지 지금은 아직. 법무부는 적정 합격률과 합격자 수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작업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배출 경로가 된 로스쿨.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정원 등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사망한 동생의 재산을 한정 승인했다가 살던 집까지 세무서에 뺏길 뻔한 70대 할머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게 뭐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지체장애 3급 70대 정모 할머니 사연입니다. 네. 이 정할머니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제 혼자서 일남 이녀를 이제 양육해서 출가까지 다 시키고 전북 익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난 2014년에 이 정할머니 동생이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스스로 네. 목숨을 이제 끊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다른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이제 상속을 포기하면서 네. 이제 할머니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이어졌고. 네. 정할머니는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채무가 이제 순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빚 정리를 다 하고 남는 네. 것이 있으면 상속을 받고 네. 채무가 더 많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손을 털면 되는 제도입니다. 네. 뭐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죠? 일단 이 세금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 사망한 할머니 동생 명의 5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고 네. 부동산이 낙찰이 됐으면 이제 채권자들이 그 낙찰 대금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정할머니에게 이제 2016년 3월에 무려 이제 3억 3,600여만 원에 이제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납부고지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양도세 고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1년 이상 정도 양도세를 이제 체납하게 됐고요. 네. 세무서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제 익산 주택과 토지를 덜컥 압류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 집과 땅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는데 이제 할머니는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제 그제서 양도세 체납과 압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가 세무서에 찾아가서 네. 뭐 이제 나는 동생 부동산 판 거 뭐 네. 이런 한 장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보고 양도세를 내라고 하느냐, 네. 이제 뭐 왜 우리 집을 압류했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네. 했는데 이제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제 늘 하던 대로 네. 적법한 과세 집행이다, 억울하면 소송을 내시라라고 이제 큰 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할머니는 이제 딸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낸 겁니다. 뭐 정말 세상 억울할 것 같은데 한정 승인해서 세금은 또 예외인가 보네요.
네, 과세 관청의 태도가 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정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상속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번 이 정할머니의 경우처럼 네.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 등 이제 체납 절차를 그동안 계속해서 밟아왔다는 것이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박광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뭐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공단은 이 정할머니 주택과 토지에 대한 압류 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이제 조세 심판원에다가 이제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심판도 함께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재판부는 전심 절차인 이 행정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에 공단은 조세 심판원의 민법 제 998조의 2항인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네. 이제 세무서 압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은 한정 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물을 뿐이다라는 점을 이제 조세 심판원에게 직접 부각을 했습니다. 네. 뭐 조세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조세 심판원은 정할머니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줘서 네. 할머니 재산의 압류 등의 이 체납 처분을 한 것은 이제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이 압류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 승인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조세 심판원들의 판단입니다. 네. 뭐 의미가 큰 판단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네. 이제 이 세무당국은 그동안 이런 양도세 같은 세금은 채무와 네. 별개라서 한정 승인받은 상속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압류와 같은 체납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네. 이제 사무당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상속인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한정 승인 제도의 취지 그리고 국민의 법강정에 반한다라는 이제 비판이 그동안 많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박광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네. 이제 이번 조세 심판원의 결정이 이제 종전의 과세 집행 절차에 변경을 가하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형성하는 데 이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 판례도 판례지만 세무서가 이렇게 임의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정 승인 취지에 맞는 법제도 마련이 꼭 필요가 아니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온 오프라인에서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 캐릭터 펭수를 펭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먼저 상표권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선생님, 일단 펭수가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3월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 TV를 통해서 소개된 캐릭터입니다. 네. 뭐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남극에서 헤엄쳐서 인천에 상륙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때 뭐 굉장히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9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4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이제 EBS로 아예 진출한 상태입니다. 네. 뭐 에세이, 다이어리,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진입했고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같은 것도 최단 기간 최다 판매 이런 등 뭐 인기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네. 보신각 타종하는 인사로도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네. 높습니다. 근데 이 펭수를 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상표권을 출연했다고요? 네, 11월 11일에 네. 펭수 또는 뭐 EBS와 아무 상관이 없는 A씨가 펭수 자이언트 팽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네. 펭수뿐만 아니라 네. 뭐 3,600만이 넘는 국내 최대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뭐 네. 육아 채널 있습니다. 육아 네. 유튜브 채널 뭐 보람튜, 또 뭐 구독자가 900명이 넘는 뭐 키즈 유튜브 채널의 뭐 네. 토이몬스터, 네. 또 뭐 구독자가 440만 명 가장 가량 되는 뭐 서은 이야기, 또 유튜브에서 이제 박보검이라고 불릴 정도의 뭐 네. 보겸 TV 같은 것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 네.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례들입니다. 이게 뭐 흔히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은 이제 상표에 부여되는 네. 권리인데요. 네. 상표를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장입니다. 네. 식별 표시인데요. 뭐 표장이라고 하면 뭐 홀로그램도 되고 색채도 되고 도형도 되고 모양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거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모형이나 도양이나 네. 홀로그램이나 색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상표가 생기면 이 상표는 우리나라 법은 등록을 해야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등록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주의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네. 출원하는 것을 먼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수랑 관계없는 사람이 팽수를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면 받아들여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선출원주의의 일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으면 상표가 등록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상표의 기능이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이 혼동되는 것을 네. 방지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지저명한 상표, 뭐 누가 보더라도 그 상표는 어떤 사람의 것이다라는 네. 것이 알려져 있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착오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네. 원래 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착오로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네. 다시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게 궁금한 게 이 팽수 상표권은 저 베일에 쌓인 저 팽수 역할을 하는 사람 건가요? 아니면은 그 채널을 개설해준 EBS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팽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요. 네. 법률적으로는 아직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논란은 별로 없어 왔습니다. 네. 별로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기업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유사한 지식재산권, 가장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네. 특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를 하고 네. 특허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직무발명 유사한 직무와 관련돼서 생긴 상표권이니까 회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뭐 명확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네.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마지막으로 상표권 관련 주의할 점이나 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표권은 사실 누구나 등록하고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네. 상표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게 상표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표로서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네. 뭐 등록을 하기 전에 이 상품, 이 네. 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내 거라고 하면서 많이 영업을 하거나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꽤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뭐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묻어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